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아이 키우는 20년 동안 전업맘이 유리한지 워킹맘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워킹맘인 제 구독자님께서 그동안 일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데 입시도 있고 하니 일을 둘까 하는 고민 상담을 댓글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워킹맘이시라면 아이 키우시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26년차 워킹맘이기에 그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살뜰히 케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이 된 아이 때문에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 밥 챙겨주고 학원비 내주고 입시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많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워킹맘이 입시 정보에 있어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어떤가요? 굳이 학원에서 여는 입시 설명회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 입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따라서 아이 입시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가 고등 때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아이 성적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아이는 압박으로 여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아이 키우는 20년 동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업맘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워킹맘이 유리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두 아이를 20년간 키워보니 뭐니 해도 엄마의 평소 어떤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인 나의 성향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청소, 요리 등 아기자기한 집안일에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이 다 달라서 자신이 어떨 때 행복한지 먼저 알아야 해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우연히 뜬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한 주부님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전업맘이어도 집안일을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제가 감탄을 하고 본 적이 있거든요. 구독자 수도 230명이나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자신이 잘하는 모든 일이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주로 밖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람을 보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몸이 쑤시는 스타일이라 아이 키우는 20년 동안 아이 낳고 3개월 동안 쉬고 휴직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아이 때문에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 휴직 기간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 낳고 3개월 쉬면서 빨리 복직해서 일하러 나가고 싶어 한다는 제 성향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구독자님은 어떤 성향이신가요?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은 다 다르니 먼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둘째, 두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보니 전업맘이라고 해서 워킹맘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고 더 불리한 점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워킹맘과 전업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단점이 같이 공존합니다. 전업맘의 아이는 초동 때는 좀 더 살뜰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워킹맘의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다 보니 좀 더 빨리 자율성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보면 전업맘의 아이가, 자율성의 면에서 보면 워킹맘의 아이가 유리한 면이 있기에 좋은 점을 취하고 약한 점을 신경 써서 보완하시는데 힘쓰시면 됩니다. 전업맘이라면 아이를 너무 세세하게 케어하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게 좋고요. 워킹맘이시라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저녁 시간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철마다 한 번씩이라도 여행을 가서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두 아이를 20년 동안 키워보니
초등 때는 전업맘이, 중고등 때는 워킹맘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린 유아부터 초등까지는 아이에게 손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아픈지요. 직장에서 조퇴쓸 일이 많아지니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 둘을 같은 동네에 사는 시누이에게 첫째는 2년을 그리고 둘째는 1년을 출퇴근을 하면서 맡겨서 키웠고 그 외 나머지 6, 7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반을 보냈어요. 잠이 덜 깬 아이들 옷을 입혀서 유모차에 태워서 남편은 작은 애를 시누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고 저는 큰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했거든요. 정말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제가 옷을 거꾸로 입고 출근한 적도 있다니까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퇴근하는 5시에 맞춰서 아이는 방과 후 학교나 예체능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학교 돌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육아휴직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아이가 어릴 때는 2시간 먼저 조기 퇴근할 수도 있기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찔해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 때는 시간과 에너지 면에서 여유가 있는 전업맘이 아이 독서와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것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워킹맘이라면 시간적, 에너지적 한계로 인해서 아이들 방과 후 학교나 돌봄,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업맘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난 이후에는 부모도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이 오로지 내 경력을 단절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엄마 손이 덜 필요로 할 때 다시 재취업할 수도 있어요. 인생 100세 시대라 아이를 다 키워놓고도 5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업맘이시라면 반드시 자기 개발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에 반해서 워킹맘이시라면 초등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일에 대한 욕심은 살짝 줄여놓기를 추천합니다. 초등 때 일에 대한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 들이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놓으면 중고등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하기에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초등 때 이것을 놓치고 중고등 때 뒤늦게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데 초등 때까지는 전업맘이 좋지만 아이가 중고등 학교에 가게 되면 저는 워킹맘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이후부터는 아이가 자아가 발달해서 부모의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반항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와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요. 아이와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이게 오히려 훨씬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중학교 사춘기 때는 부모의 따뜻한 방임이 필요한 시기예요. 아이가 아직 썩 미덥지 못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방황을 하는 시기거든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거면 고등 때 겪는 것보다 중등 때 겪는 게 훨씬 나아요.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등 때 겪으면 그 타격이 정말 너무 크거든요. 이러한 사춘기 때 전업맘으로 살고 있으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중등부터는 부모의 그 아이에 대한 짝사랑이 시작되는데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이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엄마가 지치거나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억울한 마음도 생기실 거고요. 따라서 중학교 때는 전업맘이시라면 꼭 취미생활을 하시라고 권장드려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분산되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워킹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따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 운동을 잘 해내고 있고 그 덕분에 체력도 아주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에 가면 이때도 저는 워킹맘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해요. 고등 가면 아이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 성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엔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피말리는 시간이 3년이나 지속이 되거든요. 고등 부모는 집에서 아이한테 해줄 게 정말 많이 없어요. 밥 해주고 학원비 내주고 입시 정보 알아봐주는 정도예요.
고등아이를 둔 워킹맘이라면 최소한 아이 입시 정도는 알아봐 주는 게 좋아요. 그 수많은 전형 중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입시 정보를 찾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 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업맘으로서 또는 워킹맘으로서 고민되는 점이 있다면 오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경험해보는 선배맘으로서 답글 달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